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동해안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는데요. 자세한 얘기 강명도 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이봉규 박사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예, 저도 방송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강명도 TV도 뭐 잘 보고 있는데요. 예. 아니, 지금 이게 그렇잖아도 제가 어제 방송을 하고 그제도 방송을 할 때, 네. 이 미사일 발사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아 이제 시작이다. 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미사일 발사 계속할 거라고 했는데, 네. 바로 또 발사했어요. 3일 지나가지고, 네. 3일 지나서 오늘 또 발사했는데 우선 이 순항 미사일이라는 건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이 미사일 중에서도 뭐 우리 이봉기 박사님도 잘 알고 있지만, 네. 미사일 중에서도 이 순항 미사일이라는 건 자체 엔진, 추진 엔진을 달아서 날아가는 건데 1500km에서 2000km까지 간다는 건 이거 보통 기술 아닙니다. 미국이 가장 최신의 미사일이라는 게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아닙니까? 네. 이라크 전쟁 때 토마호크 미사일로 종조전에서 아예 초토화시켰던 게 순항 미사일인데 네. 근데 생긴 것도 아주 미국제나 토마호크 미사일과 고반 성능이 고반 같다고 하거든요. 네. 문제는 여기다 핵탄두를 서용화해서 전술핵무기라도 장착하게 된다면 진짜 이거는 엄청난 위력이 될 거라고 지금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이 탄도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데 이건 탄도 미사일보다 기술이 더 발전되고 더 고도화돼야만이 이 순항 미사일을 보유할 수가 있는데 완전히 성공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이번에는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 말이 입에 침이 마르기 전에 오늘 또 발사했잖아요. 동해상으로. 그러게요. 예. 그건 탄도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예. 이 탄도 미사일이라는 건 이제 탄도를 구우면서 날아가는 미사일, 번식 추진 장치가 이 순항 미사일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건 네. 유엔 안보리에서 탄도 미사일을 개발 못하게 막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한 발도 아닌 2발을 발사했는데 예. 우리 이 합참에서는 아직도 우리 국방부도 그렇고 이게 어떤 종류의 미사일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것도 발사한 것도 아마 제가 봐서는 미국 정보 당국이 먼저 포착하고 우리 쪽에 알려준 것 같습니다. 순항 미사일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 고도가 너무 낮게 뜨고 지그재그로 나가기 때문에 추적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순항 미사일은 조류하기도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탄도 미사일을 또 발사했는데 아마 북한은 이제 중부 내륙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동해상에서 가깝게 보내면 한 200km를 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부 내륙에서 쏘게 되면 동해선에서 바다 바로 앞에서 쏘게 되면 고리가 800km 나간다면 이거 일본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죠. 중부 내륙에서 쏘게 되면 한 200km를 더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내륙을 관통해서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도 중부 내륙에서 2발을 발사했다고 나오는데 이제 물론 미국 보도나 북한의 보도가 가장 정확하겠죠. 우리는 항상 북한 보도를 봐야만이 우리 국방부가 보도를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이제 또 SLBM은 또 발사할 겁니다. 아마 시작일 겁니다. 이제 이걸 왜 이렇게 하냐? 네. 북한이. 네. 그것도 지금 중국 외교부장이 완 상황에서도 지금 미사일 발사한다는 건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가 왔는데 쏜 거예요, 이건. 네. 왕이 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지금 중요한 정보를 제가 입수했는데 네네. 지금 전번에 이 경찰청장과 같은 사람, 우리말 공안부장이면 경찰청장이거든요. 예. 근데 공안부장이 북한 중국 대사를 불러내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상황, 국경 경비 강화 때문에 그러지만 안정과 평화를 도모한다고 해서 하는데 이봉기 박사님도 외교 관리를 잘 하시지만 경찰청장이 우리 주재 중국 대사 불러내면 중국 대사가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경찰청장이 부른다고? 이건 에이. 외교적 관리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든 문제는 외교부를 통해서 경찰청이든 공안부든 이거는 외교부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정상적인데 네. 거기에 공안부 부부장까지 지금 동행했거든요. 근데 예.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의 그 비자금 총책이 중국에서 또 잠적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공안부장이 불러낸 게 아니라 예. 중국 대사가 요청을 해서 만났다는 게 확실한 거죠. 예. 아직 지금 그 사람에 대한 체포 소식은 안 나와요. 오늘도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네. 아직 잡지 못했다고 하는데 아니면 중국을 벗어났는지 네. 아니면 중국 내에서 잠적인지 지금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북한에 지금 돈이 다 말라버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김정은 비자금도. 네. 그리고
지금 공장이 올 수도 없을 정도로 휘발유나 가솔린이나 디젤이 지금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지금 비상이 걸렸거든요. 네.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유엔에서 발표할 때, 유엔 안보리에서 발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 북한에 공식적으로 주게 돼 있는 가공유 40만 배럴이 아직 남아 있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3월, 4월 중에 다 받아갔답니다, 벌써.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벌써 다 받아갔대, 40만 배럴은. 가공유. 가공유 40만 배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만 톤밖에 안 됩니다, 이거. 예. 이건 몇 달 못 쓰거든요, 북한에서도. 예. 아, 생각해보세요. 6만 톤 가지고 그렇지. 우리 하루 이틀 양도 안 되는데. 그래서 북한 내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이미 공식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해상에서 환족할 수밖에 없다. 물론 공해상에서 환족하는 거는 돈이 없어서 환족하는 뭐 무기를 밀매한다던가 아니면 뭐 미사일을 주고 이 환족하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공식적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해상에서 환족할 수 없다고 공해상에서 환족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이런 그 북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급하니까 긴박하니까 쏜다는 거군요.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지. 북한이. 지금 이제는 막바지. 죽느냐 사느냐는 막바지.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냐면 그 가짜 김정은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3차 정치국 확대위에서 지금은 전쟁과 같은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했거든요. 예. 6.25 전쟁과 같은 그런 전쟁의 시련과 같은 오목한 시기라고 말했거든요. 그건 예. 뭐라 말하면 이미 다 말라버렸어요. 이미 북한의 자금이 김정은 자금도 다 말라버렸고 이거 이번에 자금이 말라버렸다고 해가지고 이 미사일 발사하는 건 벌써 2년 동안 순항 미사일을 연구 개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네. 발표는. 네.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 전에 모든 있는 돈을 올인해 가지고 SLBM하고 순항 미사일과 같은 정밀 타격이 가능한 이런 미사일들을 계속 개발해 왔기 때문에 이미 완성은 다 돼놓고 돈이 말랐다는 이제는 더 이상 돈이 없다는 게 북한에. 그러니까 쏘면서 돈 달라 이거네. 북한은 이판사판. 예. 내가 말했잖아요. 그게 예. 항상 위험하다는 게 이 사람들은 이판사판이고 지금은 미사일을 쏘지만 소위상에서 또다시 군사적 도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반도를 전쟁 위험 상황으로 몰아가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 그다음에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지금 7월 달에 오늘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네. 7월 달에 우리 이 정부에서 호관해 준 사안이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한번 발표한 적 있어요. 뭐 몇 개 단체에다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물자 보내는 거 호관했다. 이런 이야기 보도 나왔는 거 있지 나왔죠.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 중국에 나와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네. 북한과 접촉을 해가지고 이 북한의 물자를 보낼 때 이거는 우리 한국 쪽은 절대 받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저 김정은이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 거로 둔갑시켜서 보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 다 모아지 잘려댔답니다. 이 일을 진행했던 북한 사람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일체 한국 거는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디젤을 한국에서 좀 보내줘도 되지 않겠냐. 거기서 우리가 사서 중국 거 비싸면 한국 거라도 우회적으로 수출하는 건 싸니까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국 거는 일체 받지 말라는 우회 지시가 아직도 그게 유효하답니다, 지금. 7월인가 8월 초에 있었던 그 들어간 물자, 이번 설탕이 들어갔는데, 그 수입한 사람들 다 모가지자를 다 숙청돼 버렸답니다, 이거. 그러면서도 안 받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나 이 한국하고는 절대 이런 걸 지저분하게 받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한국 물품이 드러났기 때문에 받지 말라는데 중국 물품으로 둔갑시켰다고 해가지고 숙청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서도 일체 한국에 받지 않는 것은 받지 않는다는 건 이미 북한의 김정은이 결심이 섰다는 겁니다. 왜 지저분 물자 받아 먹으면서 군사적 도발을 하게 되면 이게 모순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발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그냥 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서해고 뭐고 이렇게 진짜 도발이. 도발하는 연평도 연평 도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이네. 예. 이건 문제란 내가 항상 말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도발 지금 미사일 발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미사일은 이제 기필 거 할 거고 이 미사일이 발사한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이제는 이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받으려면 미국과 손을 끊고 자기네하고 손잡자는 거고 그렇지 않으려면 아예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 한국 정부는. 그러나 문재인 정권만큼 한국이 우호적이고 이번에도 보세요. 지금 이 순항 미사일 발사니까 이거는 유엔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 문제될 게 없다. 이인영 장관 뭐라고 했어요? 남북관계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해나가겠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렇죠. 예. 정의용이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거는 뭐 상충되지 않는다. 이거 이 유엔 네. 제재하고 네.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벌써 또 미사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북한에 비유 맞추는 이야기를 계속 해줬거든. 지금까지도 네. 순항 미사일 쏜 이후에도. 예. 그런데 이번엔 그러면 그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 이건 유엔 결의 위반. 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또 청와대나 이인영이는 이건 유엔 결의 위반되는 거거든. 그렇죠. 이게 뭐라는 거야? 자, 너희 내년에 대선 아닙니까? 북한이 이렇게 군사적 도발 계속 강행하면 민주당이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상당히 불리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너희 아. 정책을 하라는 압박이야 이제. 빨리 미국과 단절하고 미국이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하고 전면적인 대화 개방을 하든지 이 물자 교류 협력 옛날 수준으로 하고 우리 핵무기는 인정해주고 일단 예. 핵무기는 거론하지 말아라. 왜? 우리는 이제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핵 군축 회담은 나서도 이 핵 폐기는 안 나선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에도 지금 핵 폐기가 아니라 미군 철거하면 핵 폐기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지금 북한이. 네. 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절대 그렇죠. 미국이 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내걸고 이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하든지 이젠 결정을 하라는 건데 안 하면 우리는 미사일 발사하고 군사적 도발 계속 하겠다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계속 미사일을 쏘던 뭐 도발을 하던 계속 북한의 우호적이기 때문에 예. 이 정부만큼 북한의 친북적인 정권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강력한 군사적 도발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북한 쪽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트 계층에서 예. 나오는 게 이미 북한하고는 손 끊었다. 그러면 내가 물어봤다고요. 네. 그러면 왜 그걸 했냐? 이거 전화선은 왜 연결했냐? 7월 달에 7월 27일 날. 그러게요. 예. 여기서 이제 너 이거 왜 하지도 않을 거 알면서 이거는 자기네가 이렇게 평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렇게 했다고 한미에다 모든 걸 뒤집어 뒤집어 씌우려고. 쓰기 위한 전략이죠. 이게 노란한 거죠. 왜? 그거 쟤네들 문재인 선수인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편지를 계속 보냈잖아요. 그래도 그냥 비굴하게 자꾸 대화하자 나오라 계속 편지 보냈다고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친서 보냈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정상들끼리 심중히 논의한 그건 김조정이 말한 거 아닙니까? 심중히 예. 논의한 끝에 이 정상들이 심중히 상의한 끝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한미 군사훈련을 했다. 그것이 축소됐던 안 됐던 시뮬레이션은 아니던 상관이 안 된다. 너희 그 방어훈련이다 뭐이다고 궤변을 늘어놓지만 이건 침략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너희하고는 이제는 안 한다고 바로 성명 발표해버렸잖아요. 또 예. 10일날 1일날 성명 발표하고 10일날 성명 또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명분을 쌓기 위한 걸 계속 북한이 흘렸는데 이걸 모르고 덥석덥석 다 받아먹었던 게 이 정부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뭐 결단을 프로 군사적 도발 일어납니다. 군사적 도발하면서 이제 압박하면서 문재인 너 결단 빨리 해라. 그리고 이미 이거네. 3.1 전쟁 계획이라는 걸 다 세워놓고 때만 보고 있는 거예요. 3.1 전쟁 근데 계획. 이 때를 문재인 정부의 이 호기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 도발이 이 국지전이 전면전으로도 도발될 수 있는데 부산까지 밀고 내려가는 전면전 도발이 아니라 북한의 전장 전략을 보면 순식간에 서울 이북을 점령해버리고 여기다 핵폭탄 전개시키는 게 지금 북한의 전략이거든요. 그건 북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무섭네. 이거는 북한에서 나오는 다 이야기들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이거 우리 만반의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만반의 준비 안 하죠, 이 사람들은. 안 했는데 이제 우리 군 당국과 미국이 군도 안 하죠. 이 소국 이번에 답변하는 거 못 봤어요. 이 소국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거 사과만 7번 하는 장관 난 보다 처음 봤는데 북한에는 네. 강경하게 하지도 못하고 이거 지금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가 경각에 달렸다고 오늘 뉴스들에 다 나왔거든요. 지금 네. 어제도 나오고 있고 소국 장관 국방부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고 MBN이 뭐요 지금 네. 뉴스 주제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제 이 정권 말기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간 좌파적인 이 언론도 이제는 비판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말기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좌파 좌파적인 그 경향이 있는 언론도 이거 지금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전이 지금 경각에 달렸다고 오늘 보니까 네. 이게 실었더라고 기사에. 네. 그 내가 항상 우려하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도미사일 쐈죠. 네. 이제 ICBM 쏘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위 바다에서 무인도라도 하나 점령해 버리게 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이제. 그러면 내년 대선 물 건너 가는 거죠. 힘내라 면역력 지원 사격 들어간다 빵야
하루에 2점 환신 맛 좀 보거라. 건강 걱정 달려보거라. 환신 환신 환신.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한신 꼭 챙겨 드세요. 지금이 바로 면역력을 챙겨야 할 때. 면역력 팍팍, 건강 쑥쑥.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부담 없이 상담 받아보십시오.